이런 데가 그 남산이라 했죠, 그죠? 남산인데 저희가 지금 그 월정교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산에 와서 거의 산 많이 안 가고 입구 쪽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산의 북쪽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쭉 남산이 펼쳐지는데, 남산이 이제 그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금오봉이라는 봉우리고 하나는 고위산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데는 북쪽, 남산의 북쪽 중에 동쪽입니다. 그래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남산에는 이제 불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남산에 있는 여러 불교 유적지에 뭐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뭐 탑지도 있고 많은데, 그 불상들 중에서 이 불상이 제일 오래된 불상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경주 시내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북쪽부터 이렇게 뭐 개발하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남쪽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절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상의 어떤 옷의 양식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시기가 제일 오래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산 전역에 있는 불상들 중에서 이 불상이 제일 오래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불상이 좀 특이한 것은 석굴을, 그죠? 석굴을 파내고 안쪽에다가 이제 불상을 모셨는데, 뭐 우리가 석굴암 같은 경우도 인위적인 석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바위의 표면을 파내고 안에 불상을 갖다가 새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절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바깥에가 이렇게 새기고 또는 선으로 새기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굴 속에 딱 이렇게 불상 내지는 보살상이 딱 모셔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색칠이 칠해져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안료가 색깔이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불상들은 과거에 색칠이 되어 있었는데, 색칠도 벗겨지고 다시 이렇게 채색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보면 채색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채색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상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뭔가 뭐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보통 불상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뭔가 두건을 쓴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상의 특징은 이제 석굴암 가보시면 석굴암 본존부는 옷을 말아서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딱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옷을 이렇게 옷자락 자체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옷자락 자체가 밑에 그 단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저런 양식이 중국의 부기 때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상이 굉장히 오래된 불상이라고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을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좌석 대자 위에 옷이 덮고 있기 때문에, 덮고 있는 형태, 저런 형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식이 고식이라고 해서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되는데,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딱딱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굴암 본존불처럼 그 어떤 그 인간미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왜소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죠, 그죠? 초기의 불상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불상을 보면서 뭐 할머니 불상이다, 보살이다, 막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여기는 수능 대박 기원 장소로서 수능 대박 기원 장소. 그래서 수능 직전에 오면 여기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래서 영험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재도 이 불상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김재용 사람하고 저하고는 사실 여기 밤에 예전에 2001년도에 여기 밤에 와서 밤에 이렇게 그 촛불이나 불 비추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온화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러 온 적이 있는데, 낮에 와서 봬도 상당히 멋진 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 보면 이렇게 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밑에는 딱딱한 네모 느낌을 주고 위에는 이제 동그란 느낌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 불상은 이제 그 어떤 네모난 거와 동그란 거의 어떤 그런 어떤 어째 보면 부조하고 어째 보면 그걸 함께 쓰면서 뭔가 이렇게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불상의 대부분은 얼굴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얼굴에 부처님 볼 때 우리 부처님 오품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이나 이런 거 갈수록 이렇게 소박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에는 공력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막 그냥 조금 돈을 좀 못 받은 것 같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을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렇죠. 경제. 경제력인데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의 불상교 중에 많은 숫자는 이제 아래쪽은 조금 이제 석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절에서 보는 불상은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이게 바위에 새긴 경우는 아래쪽을 좀 이렇게 소략하게 하고 얼굴에 집중적인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지금 이렇게만 보는데 식민지 시대의 그 사진을 일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쪽 편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가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부처님이 탁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지금 느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이 불상만 딱 보면서 요 느낌만 딱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에 뭐 한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바위들 전체가 이렇게 있는 것 속에서 이 부처님이 딱 보이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도 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이 이제 안쪽에 스며들거나 이렇게 빗물이 찌거나 안 되기 때문에 저 위에도 보면 이렇게 파놨습니다. 옆으로 파놓고 이렇게 돌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옆으로 떨어지게끔 뒤쪽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밖에 있는 불상들 같은 경우에 위에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가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파가지고 물기를 따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여기 저희 그